안녕하세요 여러분, 누부입니다. 오늘은 맛있는 딸기 치즈케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맛있겠죠? 자, 오늘은 맛있는 딸기 치즈케이크를 만들 거예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치즈케이크를 만드는 건 정말 쉬운데 어려운 건 딱 이거 하나뿐이에요. 치즈케이크가 틀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종이 오일이나 유산지, 필름 같은 거를 옆에다 붙여주고 밑에다가 깔아주는데, 이것만 해놓으면은 치즈케이크는 만들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게 제일 귀찮아요. 자, 들어가는 재료는 이렇게 됩니다. 케이크 1호 틀에다가 4개를 만들 건데 하나나 2개만 만들 때는 훨씬 더 간편하고 쉽겠죠. 그리고 이 과자 다이제, 이 다이제를 준비한 거는 치즈케이크 밑에 시트로 사용을 해줄 건데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있으면 더 맛있겠죠? 버터를 불에 올려서 녹여주고요. 다이제들을 이렇게 부셔가지고 믹싱볼에 넣어줍니다. 4개를 만들 거니까 4개를 까줄게요. 손으로 대충 부셔가지고 버터를 넣어가지고 버무리면 되는데, 이 버터를 너무 많이 섞지는 마시고 이 부순 과자에 살짝 버무려질 정도만 버터를 넣어가지고 섞어주시면 돼요. 녹인 버터를 부어주시고 다이제 버터가 살짝 버무려질 만큼만 섞어주시면 되는데, 숟가락으로 섞어주려니까 여간 귀찮은 게 아니네요. 그냥 손으로, 그냥 주먹으로 섞어주겠습니다. 잘 섞어준 다음에 이 틀에다가 적당히 밑에 깔아주시고 평평하게 잘 다져줍니다. 평평하게 잘 다져주신 다음에 예열이 된 오븐에다가 10분 정도간 구워줄 거예요. 이걸 그대로 그냥 반죽을 넣어가지고 구우면은 아무래도 시트로 사용하는 이 과자가 눅눅하겠죠. 오븐에서 10분간 구워줄게요. 자, 그리고 저는 이제 기계의 힘을 빌려 사용할 거지만 이 치즈케이크를 소량으로 한두 개 만들 때는 이 기계의 힘을 빌릴 필요는 없어요. 오늘 양이 좀 많으니까 기계의 힘을 빌려서 사용을 할게요. 크림치즈는 끼리 크림치즈를 사용을 했는데 필라델피아를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좀 더 진한 맛이 있어가지고 이걸 더 선호하기도 하는데 뭐 크게 상관은 없어요. 자, 크림치즈를 넣고 돌려줍니다. 이 크림치즈를 풀어주기 위해서 실온에다가 놔둬가지고 쉽게 풀어지게 해주시면 좋아요. 냉장고에 넣어놨었으면은 아무래도 딱딱해가지고 크림치즈를 풀기가 굉장히 좀 힘들겠죠? 특히 손으로 하면 더 힘들 거예요. 크림치즈가 풀어지는 동안에 자아성찰의 시간은 좀 갖습니다. 전체적으로 잘 풀어질 수 있도록 옆면도 한번 긁어주고, 이 크림치즈가 어느 정도 풀어졌으면은 설탕을 넣고 다시 또 풀어줍니다. 이 설탕이 어느 정도 녹을 만큼 풀어준 다음에 달걀을 넣는데, 이 달걀을 한 번에 다 넣어버리면은 잘 섞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달걀을 한 알 한 알 조금씩 넣어줍니다. 이 영상은 지금 제가 달걀을 바로바로 넣는 것 같지만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지, 저도 하나를 넣고 섞은 다음에 하나를 넣고 섞고 이렇게 천천히 달걀을 넣으면서 섞어줬어요. 이 달걀을 다 넣고 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옆면을 한 번씩 긁어주면서 전체적으로 뭉치지 않게 이런 뭉태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잘 풀어지도록 한 번씩 긁어주면서 풀어주면 더 좋아요. 레몬즙을 넣고 생크림도 넣어줍니다. 이건 사실 조심스럽게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그냥 넣고 섞어주세요. 자, 이렇게 반죽을 만들어주다 보면은 녹인 버터에 다이제를 섞어가지고 오븐에서 10분간 구워준 시트가 될 녀석들이 바삭하게 구워져서 나오겠죠? 그럼 이제 준비는 벌써 다 끝난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 치즈케이크는 중탕으로 구워주기 때문에 이 물을 좀 부어가지고 구워야 되는데, 저는 물을 먼저 부어가지고 오븐 안에 넣어 놓을게요.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채워준 다음에 오븐에 미리 넣어 놓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치즈케이크 반죽을 부어가지고 구워주기만 하면 끝이 나겠죠? 이 팬의 반죽이 8부에서 9부 정도, 80%에서 90% 정도를 채워줍니다. 제가 가려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지만 이 반죽 안에 공기가 조금 차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들을 바닥에 탁탁 쳐가지고 구워주면은 위에가 좀 더 이쁘게 나오겠죠? 오븐 안에 넣어줄게요. 아까 중탕으로 굽는다 그랬죠? 그 중탕으로 굽기 위해서 팬에다가 물을 채워놨는데 거기 안에다가 넣어가지고 구워줄 거예요. 중탕으로 80분간 먼저 구워준 다음에, 그리고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한 20분 정도를 오븐의 잔열로 마저 다 익혀줄 거예요. 이 긴 시간 동안 굽기 때문에
기다린 시간이 매우 지겹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마들렌도 한 입 먹고 맛있네요. 그리고 또 일도 좀 하다 보면은 이렇게 8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문을 살짝 열어가지고 한 20분 정도를 오븐의 잔열로 마저 다 익혀줄 거예요. 아주 이쁘게 잘 구워졌죠? 아주 잘 나왔네요. 자, 이렇게 치즈케이크가 구워져서 나왔습니다. 구워져서 나온 치즈케이크를 실온에서 식히신 다음에 냉장 보관을 하셨다가 썰어서 드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거를 식힌 다음에 위에다가 베리루드를 올려가지고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치즈케이크를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제 치즈케이크를 냉장고에서 보관을 했는데,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랩으로 잘 싸서 공기가 잘 안 통하게 하셔서 보관을 해주세요. 생크림, 설탕, 이것도 손으로 올려도 되지만 기계가 있으니까 기계로 올려줄게요. 생크림이 올라오는 동안에 딸기도 썰어줍니다. 자, 테이블을 한번 닦아주고 치즈케이크를 접시에 놔준 다음에 이쁘게 잘 구워졌죠? 크림을 바를 때 촬영 버튼을 안 눌렀어요. 이런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실수를 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치즈케이크가 아직 더 있죠. 자, 다른 치즈케이크를 꺼내서 크림을 올리고 제멋대로 대충, 이 크림을 발라주는 이유는 맛보다는 이 딸기를 치즈케이크 위에 올렸을 때 이게 흔들리거나 움직이면 딸기가 쉽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이 치즈케이크가 딸기가 하나가 되어서 딸치가 될 수 있도록 접착제의 역할을 해줄 겁니다. 자, 대충 크림을 발라준 다음에 딸기를 올려주는데, 먼저 커다란 딸기를 듬성듬성 대충 올려준 다음에 반토막을 내준 하프 딸기를 또 여기저기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생각 없이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4분의 1 토막을 해준 딸기도 그냥 손이 가는 대로 빈틈에 여기저기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블루베리, 이 딸기를 올리고 나면은 크림이 보이는 곳곳에 구멍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블루베리를 하나씩 하나씩 올려가지고 그 틈을 메워줍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충 딸기와 블루베리를 올려주고요. 아주 쉽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 다음에 초록색이 올라가면 뭔가 좀 더 이쁠 것 같기 때문에 애플민트나 처빌 둘 중에 하나를 뭘 올릴까 고민을 하다가 처빌을 올리기로 했어요. 처빌을 올려줍니다. 처빌을 이렇게 올려서 완성됐습니다. 아주 먹음직스럽죠? 아주 맛있을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맛있습니다. 이 치즈케이크의 레시피도 굉장히 괜찮은 레시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신 다음에 언젠가 이 딸기 치즈케이크를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